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네요. 옷만 든든히 입으면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고 활동에도 큰 제약이 없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 때이니 가벼운 옷차림을 선호해도 외투 하나는 준비해 다니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노래네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듣고 오겠습니다. Sometimes I just hold you, too caught up in me to see. I'm holding a fortune that heaven has given to me. I'll try to show you each and every way I can,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Now I can rest my worries and always be sure that I won't be alone anymore. If I'd only known you were there all the time, all this time. Until the day the ocean doesn't touch the sand,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네, 따뜻한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모래 그 바닷물이 닿지 않을 때까지 그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 노래가 정말 듣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천충사랑인의 그 MC 소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MC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진짜 이제 뭐 가을이 막 이제 깊어져서 지금 이제 막 외투를 안 입으면 안 되는 계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이거 가을 날씨구나, 춥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외투 없이는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이 가을에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이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라 보니까 한절기라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감기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우리 감기가 신기해요. 감기는 바이러스가 나 감기 든 사람 옆에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찬바람만 조금 셌다 하면은 감기가 그 다음날 아침엔 꼭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감기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네.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걸리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바람을 쐬서 금방 몇 분도 안 됐는데 찬바람을 한쪽에 쐬면 한쪽 코가 막히는 느낌. 맞아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한 한절기 때 몸을 체온을 제대로 따뜻하게 옷을 입지 않으면 또 감기에 들고 또 요즘에 또 대기 오염이 되게 심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공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또 감기도 잘 오는 것 같고 또 실내에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또 감기가 걸리는 것 같고 또 밖에 나가면 요즘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다가 아이들한테도 시키는데 얘들아 마스크를 들고 다니다가 마스크를 살짝 이렇게 목에 걸어놨다가 누가 옆에서 기침을 하면 바로 올려라. 저도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다 보니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원래는 먼저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걸리면 안 되니까 옮으면 안 돼. 환기를 시켜야 돼. 그러면서 창문을 살짝 열게 되고 그다음에 나도 마스크를 찾아서 다시 끼게도 되고 그러면서 문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를 챙겨가지고 나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 딸내미가 마을 버스를 탔는데 뒤에 계신 분이 기침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도 불안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코로나에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맞아요.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방어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쉽게 걸린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이 한번 돌 때 막 확 퍼지잖아요. 확산이 너무 빠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아무것도 그거에 대한 면역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짜 뭐 별게 특별히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마스크와 환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이제 외출하고 나와서 집에 오면 이제 꼭 씻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생리식염수나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내과 의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생제 아이들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 네. 소금 가글을 시켜라.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니까 네. 물에다가 처음에는 너무 짠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염을 살짝 녹여서 가글을 시켜라. 그리고 점점 좀 진하게 해서 가글을 시키면 항생제하고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생이랑 같은 분이신가 보네요. 그러셨나 보네요. 네. 뭐 동네니까 뭐. 예, 그렇죠. 그래서 가글을 좀 하고요. 가끔은 또 소금물보다는 또 생리식염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생리식염수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생리식염수 솔직히 뭐 눈에도 넣고 렌즈와 씻을 때도 사용하고 뭐 우리 링거 맞을 때도 들어가는 게 생리식염수가 아닌가. 네, 맞으세요. 네, 그러니까 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글을 해도 되고 뭐 네.
코 막혔을 때도 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코를 생리식염수 씻어내는 이렇게 것도 칙칙 뿌리고 뿌려줘서. 씻어내고 하는데 그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코가 잘 안 떨어지고 가래도 붙어 있을 때 그걸 뿌려두면은 살짝 풀려서 편하게 배출을 하기 쉽더라고요. 네. 네, 감기에 걸리면은 코막힘도 힘들지만 기침 가래가 너무 심해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한도 들고 몸살 기운이 많아서.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코, 목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아플 경우에를 우리가 감기라고 한대요. 아, 사실 그렇군요. 그는 상기도 간염을 감기라고 하는데 상기도라는 건 목 위에 이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게 폐에도 들어가고 뭐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힘들어지잖아요. 네. 이미 그거는 감기의 그 수준을 넘어서 깊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참 힘들죠. 진짜 가래 뱉어내기 너무 힘들고 근데 뭐 어른이야 어떻게라도 해본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기침하고 가래가 걸렁걸렁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초등학생들 뭐 아니면 어린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뭐 진짜 아세요? 그 감기 걸린 코를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맞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 1학년 입학할 때 학교에서 그 앞에다가 손수건을 하나씩 걸게 했잖아요. 코를 닦아야 되는 용도로. 옛날에요. 맞아요. 그걸 이름표 깔끔하게 하느라고 다는 줄 알았더니 네.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감기 옛날에 진짜 많이 달고 살았죠. 네. 그래서 진짜 근데 학교 다닐 때 코풀기가 사람들 있는 데서 코풀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근데 그 감기 걸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를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전 얘기예요. 근데 감기에 걸리면 그땐 독감이 돌았을 거예요. A형, B형, C형 막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이랬는데 아이들이 걸리면은 거의 뭐 학교가 들썩들썩 A형 간염 착 돌면은 10명이 빠지고 그 다음 주에 10명이 빠지고 해서 30명밖에 안 되는 반에서 반 정도가 항상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독감이 돌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겨울 뭐 한두 달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물론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죠. 중요한 건 또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약이 특별한 게 없어서 맞아요. 되게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 좀 지금 이제 뭐 진짜 감기철이잖아요. 감기철. 그렇죠. 우리 꼬맹이들도 보면은 콧물이 졸 나와요. 감기가 살짝 오면 하얀 콧물이 처음에 쏙 그쵸. 내려오잖아요. 근데 맑은 콧물이 나왔다가 코가 막히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게 되고 맞아요. 기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래가 끓고 맞아요. 그렇게 되네요. 그때 제대로 안 잡아주면은 깊은 감기가 내가 폐까지 가는 감기. 네. 선생님, 우리 오늘 이제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방탄소년단의 그 다이너마이트 듣고 와서 또 감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chain like money. This g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노래가 너무 진짜 다이너마이트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감기가 쉽게 걸리기는 너무 쉬운데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감기는 일주일이면 떨어진다. 그렇죠.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요. 기간은 일주일 걸린다고 하지만 약을 안 먹고 버티면 너무 몸이 아프잖아요. 저는 일주일 만에 나서본 감기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그 얘기가 전 사실 사람들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감기 뭐 떨어지는데 잘 이겨내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저는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운 좋게 저는 2, 3일 만에 떨어진 적도 있긴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약을 먹어서 그렇게 똑 떨어지기도 하고 네. 뭔가 행동을 제스처를 취해야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그냥 가만히 둬가지고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려도 아주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 식욕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목은 아프고 네네. 몸은 아픈데 감기약을 먹으면 약이 독하니까 꼭 밥을 먹어야 돼라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잘 먹는 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입맛이 없으니까 죽을 먹고 그 외로는 밥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선생님은 입맛이 있으세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도 내가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에 뭐든지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멋진 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저는 애들이 뭐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아프기 전에 먹고 싶은 게 생겼다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꼭 맛있는 걸 사주는 편이에요. 엄마 나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 뭐가 생각나. 근데 제가 경험상 내가 뭐가 막 땡기고 먹고 싶을 때는 내 몸이 좀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체력이 많이 저하돼서 기운이 없으니까 이런 게 먹고 싶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엄마 갑자기 뭐 그런 게 먹고 싶어? 하면 이렇게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정말 그 좋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는데 얘가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당기는 건 맞잖아요. 솔직히. 네.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면 좀 덜 아파지기도 하겠네요. 진짜. 네. 뭐 우리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왠지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몸에서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막 있는 거는 몸에서 그걸 필요해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영양분이 당기니까 그게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감기가 이제 걸렸을 때는 그 증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콧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침을 하고. 근데 처음부터 막 감기 걸렸다고 기침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콧물을 먼저 흘리다가 콧물을 계속 흘리다가 콧물이 뒤로 또 넘어가요. 처음에는 앞으로 나오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또 뭉쳐서 가래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코가 넘어갔는데 그걸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뱉어내느라고 힘들고 그 다음에 목도 그러니까 콧물이 나오면서 또 목이 아파요. 목하고 콧물은 좀 따른 것 같긴 한데 이게 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목이 아프고 따끔거릴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함께 오는지 아세요? 어떤 증상이 오는데요? 열이 나요. 맞아요. 목이 부으면 열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목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열이 생기는데요. 그 열이 심해서 아이들은 뭐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어른도 목이 심하게 부으면 열이 나는데요. 성인이 열이 나는 게 더 위험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열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성인이 열이 날 정도다 그러면 뭐 굉장히 거의 뭐 막 치료를 제대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38도까지는 괜찮다. 몸이 스스로 싸워내고 있는 거니까 잘 먹고 감기약도 잘 챙겨 먹고 음식도 잘 챙겨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40도 정도 됐다 그러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열이 많이 나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열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냉찜질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좋고 차가운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이 냉찜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할 게 있는데 어쩌다가 예. 어떤 분들이 열이 나는 그러니까 38도 이상 되면 열이 있네요 하면서 얼음을 갖다 대주는 그렇죠.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을 내게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이제 몸에 있는 땀을 갖다 흘려내기 위해서 열을 내면서 땀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땀이 나면은 그 열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땀이 나야지 열이 빠지는데 차가운 걸 대놓으면은 땀구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막히겠죠, 땀구멍은. 막혀요. 네. 그러면 땀이 안 흐르잖아요. 그럼 열이 내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열을 빼고 싶으면 차라리 따뜻한 수건으로 갖다 대면은 천천히 이게 식으면서 열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미지근한 수건으로 머리에 대야 돼요. 찬 수건으로 아픈 사람한테 이마에 탁 대주면 놀래기도 하고 갑자기 땀구멍이 확 막혀버려가지고 치료가 별로 안 되거든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저 어릴 때 아이들이 열나면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가 애를 물수건으로 열심히 닦아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응급실 가게 되면 아기가 열난다 하면 옷을 얼른 벗기고 물로 씻으라고 찬물로 씻으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서. 네, 그리고 네, 얼음팩을 주고 많이 이렇게 줬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맞아요. 몸에는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또 정말 아이가 감기가 심해서 열이 막 40도까지 오른다 그러면은 애를 찬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담가줘야 돼요. 그럼 따뜻한 물에 담가주면은 그러니까 땅구멍이 열리면서 이제 열이 식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예. 이제 애를 수건으로 이렇게 꺼내서 좀 잘 닦아주고 춥게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춥게 두면 또 열이 너무 갑자기 빠져가지고 안 좋으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인도 그렇죠. 성인도 마찬가지로 열이 났을 때 열 내리려고 너무 막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해열제도 많이 먹게 되면 열이 떨어진 것도 좋지만 몸에도 그렇게 나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열시키는 데는 그러니까는 좀 알고 우리가 얘가 왜 열이 나는지를 알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열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얼음 그렇죠. 갖다 들이미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하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 열이었고 이제 열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게 기침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도 정말 힘든 건데 기침을 하면서 수없이 기침을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기침 감기라고 얘기하는데 뭐 기침 그거 별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침을 하면 몸에 있는 기가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혹시 그 기침을 계속 많이 하다가 애들이 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방송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변을 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씩. 기저귀를 열어본다던가 하면 기침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세요 몸이. 그러니까 그 기침이 몸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감기가 너무 세지면은 젊은 분이라도 소변을 기침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몸이 전체가 다 그 영향을 주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은 체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세져요. 몸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참는 방법, 기침이 계속 나온다고 계속 하면은 또 안 좋아지는 데가 어디냐면요. 목이 아파요. 그렇죠. 기침을 계속하면 목이 상해가지고 목이 굉장히 아프고 목이 따끔따끔한 경우가 있는데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한 경우에는 목을 보면 굉장히 목이 헐어 있어요. 네, 부어 있고 헐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을 안 하는 기침을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기침을 참을 방법 혹시 몇 가지 알고 계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기침을 어떻게 참았는지. 그러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차 종류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생강차, 뭐 유자차, 모가차, 차 종류를 좀 많이 마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하고
꿀을 넣어서 중탕을 끓여서 도라지 배즙이나 아니면 도라지 배에다 꿀을 재서 중탕을 해서 끓여서 아이들도 먹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를 좀 많이 사서 마셨던 것 같고 그런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숨을 코를 통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좀 좋아요. 해가지고 얘를 목을 가다듬는 거예요. 목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라앉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숨을 좀 참는 것도 괜찮아요. 숨을 네네. 몇 초간 참으면 이렇게 하면서 기침이 조금씩 참아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네, 나오려고 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기침을 짧게만 하고 참아봐야 돼요. 그리고 킁킁거리는 것도 도움이 좀 된대요. 그러면 이게 얘를 흔들면서 기침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탕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예. 뭐 이거 좋습니다 하고 막 먹는 호스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목캔디요. 있지만 목캔디가 많이 나왔지만 목캔디를 먹으면 더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쎄해가지고 목이 시렵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정해진 사탕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목을 달달한 게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기침을 좀 덜 하거든요. 정말 꿀팁이네요. 그런 네.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있는데 이빨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심할 때는 그 사탕을 먹되 절대 깨물어 먹으면 안 돼요. 입에 물고 살살 녹여가지고 오랜 동안 얘한테 그 영양분을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얘를 수분을 주고 따뜻하게 이제 보호를 좀 해주고 해서 기침이 멈추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는 뭐 레몬차, 꿀차 뭐 이런 거를 먹는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당장에 기침을 멈추는 방법은 그렇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우리 율자님께서 신청해주신 김조한의 조금만 사랑할 걸 듣고 와서 또 감기에 대해서 우리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You know, even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all I can say is I still love you. 너에게 맞춰진 나의 이 눈이 너에게 길들여진 내 일상이 나도 모르게 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하나 모두 다 생각나요. 하루가 너무나 길죠.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대를 지울까요? 돌아가기엔 너무나 멀어서 잡고 싶은데 너무나 빨라서 조금만 사랑할 걸 이렇게 헤어질 걸 알았다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더라면 내 맘 감춰두고 사랑할 걸 그랬죠. 조금만 사랑할 걸 너라서 네 모습 보고 있었니. 세상 안 좋은 말 다 하고픈데 내 입에서 맴도는 말 사랑해. 조금씩 멀어지더니 이제는 마음도 멀어진 거니. 어떻게 변하니 그대로인 나는 어떡하니. 너만 바라보고 살던 내 삶이 너를 위해 그리던 나의 꿈
하루를 사는데 조금만 사랑할 걸 이렇게 헤어질 걸 알았다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더라면 내 맘 감춰두고 사랑할 걸 그랬죠. 조금만 사랑할 걸 또 낯선 네 모습 보고 있으니 세상 안 좋은 말 다 하고픈데 내 입에서 맴도는 말 사랑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 또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잖아요. 환절기 조심하면서 우리 이제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기가 이제 감기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감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은 감기를 이겨낼 방법이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감기에 걸리면 거의가 집에서만 있잖아요. 집에 방 안에서만 있는데 네. 그럴 때 운동을 좀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선생님 심하게 걸렸을 때는 운동하러 가자고 해도 못 갈 텐데 네. 감기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집에서 감기 걸렸다 하면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병원을 다녀왔을 것이고 약을 복용하고 맛있는 식사를 잘하고 우리가 전해드린 차 종류를 드셨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산책을 가볍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뭐 오한이 나고 뭐 심하게 콧물, 재채기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닐 경우에 막 힘들고 열나고 이럴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콧물, 재채기 정도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운동을 하면 참 좋대요. 예, 가볍게 산책을 정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좋아진대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안 좋은지 아세요? 감기 걸렸을 때? 저는 감기 걸리고 아팠을 때 많이 누워 있으면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면 더 추운 게 들고 또 체력적으로 너무 침대에 많이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래가 안 떨어져요, 선생님. 아, 움직임이 없으면은 가래가 떨어지질 않아서 와상 환자분 가래가 계속 있으면서 빼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누워만 있을 경우에는 가래가 안 빠지기 때문에 가래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뱉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쉽지 않아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저희 아기들이 어릴 때 병원에 가면 기침을 잘 못하고 가래를 못 뺐잖아요. 그럼 네.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아이들 등을 손으로 톡톡톡톡 두들겨 달라고 하거든요. 가래가 떨어지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네요. 그래서 컵 모양으로 된 거를 네, 사서 그런 것도 있었죠. 예. 막 등을 앞에 가슴, 등을 막 두들겨 주면 아이들이
콜록콜록하면서 기침하면서 가래가 떨어져 나온다고 계속 뭐 30분 이상 등을 두드려주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누워 계시는 와상 환자분들은 가래를 뱉지 못해서 저희가 다 석션을 해서 다 빼내드리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그렇죠. 솔직히 아이들은 키우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빼드리고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누가 지켜주냐 이거죠. 자식들은 지금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참 그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런데 진짜 이게 두들기면 떨어져서 뱉을 수도 있지만 이게 떨어져서 배설도 된대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두들기는 게 참 좋은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운동을 꼭 감기 걸렸을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 힘들면 집안에서라도 그 스트레칭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스트레칭도 좋고 운동을 선생님 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 거. 그리고 걷지 않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 치면 네네. 걸으면서 퉁퉁퉁퉁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못하면은 발을 이렇게 모아서 발 뒤꿈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콩 이렇게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 몸에 있는 가래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말씀하신 발 움직임을 통해서도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좋은 상식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래를 떨구기 위해서 정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말을 많이 한다거나 노래를 부르면은 또 가래가 좀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 성대가 울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대도 울려주고 가슴이 울려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도 방송하다가도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계속 갑자기 말을 하면은 가래가 이렇게 좀 나오려고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노래를 부르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옆으로라도 자꾸 누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해주죠. 체위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 감기 걸려서 방 안에만 누워가지고 꼼짝 않고 있어서 빨리 낫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정말 감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환경에 그러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가 습도에 약해요. 습도가 강하면 이 바이러스가 못 움직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습도를 50도 정도 맞추면은 좋다 그래요. 감기 걸렸을 때 40에서 60 사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습도를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지금 몇 %까지 찼다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현재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얼마 정도 그 습도가 올라갔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 40에서 60 정도로 맞춰놓으면 감기가 좀 쉽게 떨어지고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그것도 좋은 상식이네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나 그 기관지는 사실은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한 번도 거기가 바싹 말라 있었던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입안은 항상 침이 있어서 촉촉하게 하고 있고 코도 마찬가지로 코가 건조하거나 그러면은 불편한 것 같아요. 코에도 콧물이 항상 나와주는 이유가 이 습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나와주는데요. 그게 만약에 없어서 우리 피부처럼 건조하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아파서.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전부 다 물이 좀씩 나오면 눈동자에도 계속 눈물이 있잖아요. 그쵸. 콧물, 눈물, 침 이렇게 하면서 모든 우리가 이제 그 외부랑 맞닥뜨리기 전에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계속. 근데 그게 마르면은 병에 걸려요. 그래서 눈 안구 건조증 들어보셨잖아요. 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인공 눈물 넣고. 네,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르면은 굉장히 그게 병이 크게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입마름이 심하면은 몸이 안 좋은 거고. 예, 맞아요. 그래서 온몸이 건조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엄청 마른 게 돼서 또 안 좋죠. 네, 자다가도 아마
그 건조해지면 코가 빳빳한 느낌 예, 들고 맞아요. 건조하다 그러면은 잠도 안 오고 숨도 잘 안 쉬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감기가 그럴 때 더 잘 들어요. 건조할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조하지 않게 가습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선생님이 그 가습기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코골이가 심해서 대학병원 가서 그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물을 기계로 코에다가 숨을 쉬게끔 해주는 거예요. 가습기 같은 것처럼 물을 끓여서 그 차가워 따뜻한 공기가 이 코를 딱 막아주면서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코를 골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해지는 것도 코가 건조해서 혀가 입안을 그 구강 안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골고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입을 벌리게 자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을 초음파로 이렇게 따뜻하게 공기를 발생해서 이렇게 코를 막아주면 숨도 잘 쉬고 코도 안 골고 입도 다물고 자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였네요. 그렇죠. 감기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몸에 건조해지면은 열이 생기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가 갔어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목도 만약에 목이 아파서 건조해지면 열이 나고 찢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사탕을 드시라고 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코가 마르고 목이랑 다 연결되는데 마르면은 거기가 건조해져서 열이 생겨요. 염증이 그러니까요. 생겨서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목을 막잖아요. 네. 근데 가습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수분을 해가지고선 해주면은 부드러워지면서 숨쉬기도 편해지고 그러니까요. 붓질 않아요. 네. 그래서 코도 덜 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만 시켜주면 건강해요. 그러니까요.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시켜 주는 게 오늘 방송에서 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가습기를 틀어놓는 거, 그다음에 환기를 잘 시켜주는 거,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움직임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푹 쉬시는데 누워만 있는 건 아까 병을 또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네, 방 안에서라도 걷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 또 양아영님의 가슴앓이 듣고 와서 또 감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는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아이야이야이야 어쩌란 말이냐 아이야이야이야 어쩌란 말이냐 아이야이야이야 어쩌란 말이냐 그 큰 두 눈에 하나 가득 눈
고이면 세상 모든 슬픔이 내 가슴에 와닿고 내가 웃는 그 모습에 세상 기쁨 담길 때 내가 가진 전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뭐 가을 되면 뭐 마음도 이렇게 울적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방책이나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차 종류도 잠깐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어떤 차를 먹으면 좋을지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아, 네. 일단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배와 도라지를 끓여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배와 도라지를 끓여서 먹어도 괜찮죠. 그리고 인삼차, 그 다음에 뭐 귤 껍질이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 귤 껍질이 한의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여요. 말려가지고 뭐 이거를 또 이제 약으로 해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귤 껍질도 굉장히 좋고 모가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 감기에 좋은 음식 중에 채소도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 아, 그런 채소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감기나 겨울에 먹어서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김치.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 있잖아요. 네. 김치가 그렇게 감기에도 도움이 돼요. 아, 유산균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유산균도 많이 들었지만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감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무가 선생님 감기에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배추김치도 굉장히 감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거나 그러면은 가을무에다가 소고기를 넣고 끓여서 소고기 묵국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래도 가래도 좋게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이제 음식 중에서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우리가 한번 보면은 혹시 감기 걸렸을 때 혹시 꿀하고 그다음에 배를 갖다가 끓여서 배 도라지차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중탕을 해서 드시면 좋죠. 중탕을 해서 그것만 먹어도 낫는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은 뭐 이런 차 중에서 만들어 먹어보신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아까 말했던 배랑 꿀을 넣어서 중탕을 끓여서 아이들 좀 먹였던 것 같고요.
팥뿌리를 또 끓여서 먹이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본 네.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는데 실천은 잘 안 되더라고요. 팥뿌리를 시키기 좀 힘들어가지고요. 팥뿌리 준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이제 팥뿌리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해보려고 해놓으면 누가 이거 안 버리고 이렇게 놔냐고 주변에서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버려지고 그러는데 이 팥뿌리를 모았다가 이렇게 말렸다가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팥뿌리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집에서 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파는 거를 사다가 해먹는 게 정말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이제 안 알려드리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감기에 좋은 혈자리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감기에 걸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혈자리가 그 열이 많이 났을 때 대추열이라고 하는 데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추 먹으면 감기에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추열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목 뒤에 딱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을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제일 크게 튀어나오는 자리 밑에가 대추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 뒤에서부터 어깨까지 만나는 그 정도를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감기가 운이 좋으면 대박에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풍지열이라고 저번에 들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귀 뒤에 뼈가 있잖아요. 그 뒤에 뼈에서 목 뒤에 있는 데까지 마사지를 막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열이 내리면서 감기도 이렇게 풍을 예방한다 그래요. 여기가 풍지라고도 이제 하는데 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그 바람을 막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풍이라는 말도 있지만 중풍은 우리의 몸 중심으로 바람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감기도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자 들어가는 데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데가 두통이 되게 많이 나면은 우리가 막 가운데 머리가 막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백회열이라고 하는 데를 마사지 해주면 좋은데 앞에서 코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십자를 그리면 돼요. 귀에서 귓구멍 있잖아요. 구멍으로 쭉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코에서부터 선을 올려서 만나는 곳인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잡기가. 그러면은 목 가운데 정도로 마사지를 쭉쭉 하시면 돼요. 쭉쭉 하시면 거기가 꽤 많이 아픈데 이제 제가 항상 알려드렸잖아요. 5번 눌렀다가 5번 떼고, 그러니까 5번 눌렀다가 한 2번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누르면 돼요. 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 눌렀던 합곡혈자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죠? 예. 검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사이에 거기를 또 마사지 해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감기에 좋은 혈자리라 여기서 이제 기를 쭉 빼줘요. 이렇게 나쁜 기운을 쭉 빼줘서 여기가 대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폐대장이 같이 이제 만나는 곳이기도 한데 폐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나쁜 걸 빼줘야지 또 좋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족삼리라고 누르면은 건강하게 잘 움직이서 다리가 가벼워진다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무릎 밑에. 네. 거기도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코가 막혔을 때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우리가 또 그거를 또 혈자리를 안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코 주위를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 주위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항상 그 내시경을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기에 코가 뭉쳤습니다라고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영양열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코 옆에 코 옆에를 콧망울 바로 옆에를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다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선생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가을에 감기에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산책도 자주 하시고 따뜻한 차도 많이 마시고 건강 생각해서 오늘 배운 혈자리 많이 마사지해서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